홍익가정운동을 제안한다. 나는 이 책 곳곳에서 수없이 홍익정신을 강조했다. 이제 남은 문제는 홍익정신을 어떻게 실천하며 사느냐다. 어떻게 해야 홍익정신이 지식에 그치지 않고 일상생활 속에 스며드는 삶의 철학이 되게 할 수 있을까? 홍익의 철학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홍익의 철학을 바탕으로 모든 사람이 어렵지 않게 참여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우리 사회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러한 고민 속에서 나온 것이 바로 홍익가정운동 힐링 패밀리 운동이다. 나는 이 땅의 모든 어머니 아버지에게 홍익가정운동을 제안하는 바다. 결혼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우리는 인생의 많은 시간을 가정의 일원으로 살아간다. 가정은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다. 밝고 행복한 가정은 개인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삶의 보금자리며 건강한 사회와 국가, 평화로운 지구촌을 위한 디딤돌이다. 이제 국가와 학교, 거대한 사회구조와 제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자신이 속한 가정, 직장, 지역사회 등의 공동체에서부터 밝고 건강한 홍익의 문화를 창조해야 한다. 홍익가정운동은 홍익철학을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이며 뿌리인 가정에 적용하여 우리의 생활문화를 바꾸어 보자는 운동이다. 가정 붕괴 현상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내 아이만 생각하는 배타적인 가족 이기주의가 팽배한 가운데 이혼율은 급증하고 세대 간의 단절로 부모와 자녀 사이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 전통적인 가족 문화는 사라진 지 오래고 그 단절의 틈새를 막아줄 새로운 가족 문화는 아직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가정은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해왔다. 하나는 자녀를 낳아 세대에서 세대를 거쳐 인류가 존속되도록 하는 생물학적 기능이다. 다른 하나는 공동체의 가치 기준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1차적인 교육을 담당하여 자신이 태어난 사회에 정신적 정서적으로 소속되도록 하는 사회적 기능이다. 그런데 요즘의 한국 가정은 이 사회적 기능이 완전히 고장 나버렸다. 요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아마도 공부 열심히 해라, 남에게 뒤처져서는 안 된다, 이겨야 한다일 것이다. 가정교육의 주 내용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라기보다는 경쟁과 이기심을 부추기는 것이다. 가족 간의 정신적인 결속력도 자꾸 약해져서 요즘의 가족을 묶는 구심력은 경제적인 이해관계뿐인 것 같다. 부모는 단지 돈 버는 기계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가정 문화가 달라지려면 결혼과 가정의 의미가 제대로 정립되어야 한다. 결혼은 부부가 서로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함께 살아가기로 한 약속이며 가정은 가족 구성원의 자아 실현과 성장을 지원하는 삶의 터전이 되어야 한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룬다.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통과 의례가 있어서 부부가 될 준비, 부모가 될 준비를 했지만 요즘은 그런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삶의 철학도 없고 결혼과 가정의 의미도 생각해보지 않은 채 아이를 낳기 때문에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부모, 우리 아이만 최고라는 비뚤어진 욕심을 가진 부모가 늘어나고 있다. 결혼 고시제나 부모 자격증 발급 제도라도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다. 홍익가정운동은 가정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운동이지만 그렇다고 단순히 가정 문화를 개선하자는 운동은 아니다. 나는 이것을 일종의 교육 입영운동이라고 본다. 국가나 학교에만 수동적으로 의존하지 말고 부모가 나서서 우리 아이들을 홍익인간으로 만들자는 운동이다. 홍익정신을 가진 부모가 자기 가정의 문화부터 바꾸고 그러한 가정이 주체가 되어 인간사랑 지구사랑을 실천할 때 그 힘은 점차 확산되어 지역사회를 바꾸고 한 나라를 바꾸고 지구를 바꾸는 더 큰 힘으로 전환될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홍익가정운동의 방향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부모가 가정의 의사가 되자는 것이고, 둘째는 가정의 스승이 되자는 것이며, 셋째는 가정에서부터 윤려 문화를 복원하여 가정을 신명나는 삶의 공간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가정의 의사가 되자. 부모는 가정이라는 작은 공동체의 중심으로서 가정의 건강을 스스로 지키고 보호하는 가정의 의사가 되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는 무절제한 생활을 하다가 아프면 어쩔 줄 몰라 하며 약국으로, 병원으로 달려간다. 물론 큰 병이라면 당연히 전문 의료인의 진단과 처방을 받아야겠지만 병원과 약국에만 의존한 채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는 생활 태도가 병을 부르는 지름길이다. 또한 사회적으로 막대한 의료비 지출의 원인이 된다. 가족의 건강을 위해 가장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전통 건강법이다. 우리 민족에게는 수술이나 약물 등의 방법을 쓰지 않고 인체의 자연 치유력을 회복하는 탁월한 건강법이 많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이러한 건강법은 대부분 인간의 생체 에너지인 기를 활용한 방법이다. 대부분의 병은 기가 막혔을 때 생긴다. 기를 느끼고 활용할 줄 알면 질병을 미리 예방할 수 있고
심각하지 않은 질병은 쉽게 고칠 수 있다. 특히 시민성 질환의 예방과 치유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기를 이용한 전통 건강법 중에서도 의학적인 근거가 있고 안전하며 쉽게 배워 생활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건강법을 한두 가지 정도 익혀두면 여러 가지로 유용하다.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이웃에게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는 손자 손녀의 아픈 배를 어루만져서 낫게 하던 우리 할머니들의 약손을 되찾는 것이기도 한다. 전통 건강법이 여러 가정에서 널리 활용되면 대중생활의술로 정착되어 사회의 전체적인 의료비 절감에도 크게 공헌할 것이다. 가정의 건강을 스스로의 힘으로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국민들이 의료에 지출하는 돈과 시간을 줄여 가게와 나라 살림을 튼튼하게 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 가정의 스승이 되자 많은 사람들이 공교육의 붕괴를 걱정하고 있다. 학교는 인성교육을 포기한 지 오래되었고 아이들의 교육을 학교에만 맡겨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제 부모가 스승이 되어 아이들에게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한다. 부모들이 자녀 교육의 기본을 스스로 책임지며 무너지는 공교육을 보완하는 교육이병이 되어야 한다. 첫째, 아이들에게 삶의 진정한 목적을 알려주는 부모가 되자. 남보다 더 잘 먹고, 더 높은 지위에 앉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편하게 사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자. 우리 아이들의 등을 떠밀어 무한 경쟁의 패러다임 속으로 밀어넣지 말고 삶의 기쁨과 가치는 홍익하는 삶을 통한 영적 성장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자. 둘째, 삶에 꼭 필요한 교육을 하자. 입시 위주의 공교육에서는 해결해주지 못하지만 삶에는 꼭 필요한 덕목이 있다.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땀 흘리는 노동을 기쁘게 여기는 마음 등이다. 이런 교육을 위해서 이제 부모가 나서야 한다. 자녀 교육을 걱정하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문제의식을 가진 부모들이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고 자신감 있고 능력 있고 사회에 유익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부모들이 뜻을 모아 교육 공동체를 만들고 자녀 교육 경험을 함께 나누자. 이번 주는 누구네 아빠가 아이들을 데리고 시골에 가서 흙도 만지고 자연과 더불어 놀다 왔으면 다음 주는 누구네 엄마가 아이들과 함께 요리 실습이나 예절 교육을 한다든지 조상들의 자취를 느낄 수 있는 역사기행을 다녀온다든지 하는 식으로 뜻이 맞는 부모들이 품앗이 인성교육을 하는 것이다. 셋째, 부모가 먼저 홍익정신 실천가가 되자. 100마디 말보다 몸으로 한번 보여주는 것이 더 설득력 있고 훌륭한 가르침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홍익의 정신을 가르치고 삶의 현장에서 몸소 실천하는 모습을 보일 때 자녀는 부모를 존경하고 깊이 신뢰하게 된다. 그러한 존경과 신뢰가 쌓일 때만 자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홍익 철학을 가져야 한다. 눈치를 보지 말아야 한다. 줏대와 주관이 없이 주위의 환경에 끌려다니지 말고 당당한 삶의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마음이 흔들리거나 기죽지 않고 자신의 신념에 따라 자녀를 교육할 수 있다. 옆집 아이가 고액과외를 한다고 해서 무리를 해가며 자기 아이에게도 고액과외를 시키고 남에게 지기 싫어서 적성에도 맞지 않는 음악교육을 시킨다고 부산을 떠는 일 등은 하지 않게 된다. 그보다는 밝고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아이, 마음이 따뜻하고 더불어 살아갈 줄 아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 가정에서부터 윤려의 문화를 복원하자. 윤려는 우주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리듬, 생명의 에너지다. 마음이 열리면 우리 안에 있는 윤려가 흐른다. 윤려가 흐르면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흐른다. 마음을 열고 윤려가 흐르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신나게 노는 것이다. 우리 안에 있는 신나는 에너지가 체면이나 채통, 눈치를 보는 마음 때문에 닫혀있다. 미움이나 분노, 두려움 등의 감정 때문에 꽉 눌린 채 잠자고 있다. 신나는 에너지를 겉으로 표현하면 마음이 열린다. 윤려가 흐른다. 그러면 저절로 미움과 외로움, 분노, 두려움 등이 사라진다. 가슴이 따뜻해지고 자신감이 생긴다.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해진다. 인간관계가 평화로워진다. 그러므로 윤려를 회복하도록 돕는 것이 가장 훌륭한 인성교육이다. 윤려가 살아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스스로를 기쁘고 행복하게 할 수 있으며 기쁘고 행복한 일이 생기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기쁨과 행복을 창조할 수 있다. 사람들에게 요즘 신이 나십니까? 하고 물어보면 대개는 신이 날 일이 있어야죠. 뭐라고 대답한다. 그러나 신이 나고 흥이 나게 만드는 것은 어느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이다. 가족 간의 기운이 막혀 있을 때 이를 알아채고 서로 통하게 해주는 부모, 밝은 분위기로 가족의 기운을 살리고 흥을 살리는 부모가 잘 노는 부모다.
가족이 마음을 활짝 열고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문화 체험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이들과 함께 노동의 소중함을 깨닫는 땀 흘리기, 자연 속에서 생명의 소중함 느끼기, 역사기행이나 답사여행 등 놀이와 교육이 어우러지는 현장을 찾는 것도 잘 노는 방법 중 하나다. 특히 자녀에게 아름다움을 느끼는 감각을 길러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윤려 교육이다. 이렇게 윤려가 살아있는 가정, 잘 노는 가정은 자연스럽게 멋을 사랑하고 문화를 즐기게 된다. 이러한 가정이 늘어날 때 진정한 문화시대를 여는 힘이 형성되고 문화국가를 만드는 밑바탕이 마련된다. 풍부한 정서를 가진 사람, 생활 속에서 멋과 흥취를 창조할 줄 아는 사람, 예술과 아름다움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시민이 길러진다. 홍익가정은 가족의 구성원이 서로의 성장을 위해 기여하고 홍익의 문화를 이웃과 함께 나누며 인간사랑, 지구사랑을 실천하는 가정이다. 홍익가정운동은 단순히 우리 집을 오순도순 행복이 넘치는 곳으로 만들자는 작은 운동이 아니다. 철학이 있는 가정을 만들자는 운동이며 우리 사회와 지구를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함께 벌이는 하나의 사회치유운동이다. 또한 국민의료비 절감을 위한 건강운동이자 공교육 붕괴의 대안으로 새롭게 제시되는 교육운동이며 윤려가 충만한 사회를 만드는 문화운동이기도 하다. 그러나 거창하고 어려운 일을 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 홍익 철학을 교과서나 교실의 액자 속에 갇힌 죽은 철학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구석구석에 뿌리내리는 살아있는 철학으로 만들자는 운동이요. 우리가 먼저 홍익 부모가 되어 홍익 자녀를 기르자는 생활운동이다. 홍익 가정운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지구촌에 진정한 홍익 공동체 문화를 꽃피우는 데 있다. 서로가 서로의 성장을 위해 기여하는 지구 공동체는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자 우리의 의무다. 인류를 위하여. 한민족의 본성이여, 본성이여, 본성이여. 이제 잠속에서 깨어나 당신의 본 모습을 보여주오. 죽은 듯이 누워있는 당신의 모습. 발은 일본 열도에 있고 당신의 정강이는 독도, 제주도를 지나 두 무릎 부산, 대구에 있고 당신의 허벅지는 대전, 천안을 지나 하복부는 서울에, 가슴은 평양에, 머리는 요동 반도에 있는 거대한 모습이여. 두 팔과 손, 손가락, 미국과 유럽, 호주, 아프리카에 흩어져 있는 모습이여. 당신의 머리카락은 중국, 몽고, 티벳, 러시아, 알래스카,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혼 속에 숨어서 너풀거리고 있습니다. 이제 깨어나시오. 당신의 영혼이 일어나야 할 시간입니다. 짓밟히고 찢겨진 몸, 흩어진 뼈. 당신의 자손을 더 이상 방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민족의 얼굴을 치고 침을 뱉고 서로 죽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인류가 더 이상 타락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대로 지구가 병들고 썩어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대로 가면 인류와 지구는 파멸입니다. 우주와 인류를 창조하신 조화주 하느님께서 당신을 부르십니다. 현재의 종교, 사상과 도덕으로는 인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하느님께서는 아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대로 인류와 지구가 파멸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타락한 과학과 의학, 예술과 스포츠는 인간의 꿈과 희망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건전한 꿈과 이성을 잃어버리면 게으르고 우매하고 이기적이며 감각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잠에서 깨어나 당신의 이상과 꿈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종교와 사상은 인류 정의와 진리라는 이름으로 살상과 증오와 미움을 일으키고 방조하였으며 그러면서도 한 번도 역사 앞에 정직한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정치가 권력과 타협하였듯이 종교인은 재물과 타협하였음이 역사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정치가와 종교가와 재벌은 하느님의 꿈과 이상을 실현하지 못했으며 법률과 과학과 예술, 문화, 스포츠인도 인류 타락의 동조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른 평가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누구를 믿어서도 안 됩니다. 이제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본래의 본성과 신성이 역사 속에 숨겨져 있고 짓밟혀 있습니다. 인류여, 우리 민족의 본성과 신성 속에 하느님의 꿈과 인류의 꿈과 한민족의 꿈이 하나임을 밝혀야 합니다. 꿈의 일체화, 인류의 일체화, 진리의 일체화의 천지대공사를 한민족이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은 너무 오랫동안 외래 종교와 사상, 권력 속에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한민족의 심성 속에 숨어있는
사랑과 자비와 인과 이상이여. 홍익인간 이화세계 정신으로 깨어나라. 이상인간 한세계 시련으로 부활하라. 모든 인류의 머리 위에 인간 완성의 면류관을 선물할 한민족의 영혼이여. 하느님의 영광이고 인류의 희망이고 한민족의 승리이며 인간의 완성일세. 깨어라 민족의 본성이여. 깨어라 인류의 본성이여. 1997년 1월 29일 여러 명의 한국인들과 함께 캐나다 삼림지대를 여행할 때 쓴 시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정저하고 있는데 문득 한국과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의 모습이 지도를 펼치듯 눈앞에 떠올랐다. 그 중앙에 아주 큰 별 하나가 누워 있었다. 나는 그 별이 우리의 민족혼이라고 느꼈다. 한문화학원 일지 이승헌 이사장의 저서 한국인에게 고함 중에서